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초대석 안보 전문가이신 송영선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3월 8일까지만 하더라도 뭐 백악관 뜰에서 정의용 특사가 가서 이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 이래 발표했을 때만 해도 네. 탄탄대로해서 그냥 문정권이 거의 다 주도권을 잡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까지 만들 정도로 잘 나갔는데 순식간에 지금 그 이후에 폼페이오 뭐 볼턴이 등장하면서 미국이 또 만만치 않게 쪼우더니만 또 이번에는 김정은이 장군 멍군 해가지고 또 중국에 갔습니다.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이제 이 비핵화의 조건에 대해서 단계별 동시적 비핵화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측을 하는데 이번에 그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 내용은 의원님은 딱 김정은이 시진핑이 뭘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한번 정의를 좀 해봐 주십시오. 중국은 단 한 번도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전번에 미북 정상회담 됐다니까 잘했다고 환영한다고 얘기하고 그 뒤에 뭐라고 꼬리를 딱 붙였습니까?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힘을 합쳐서 좋은 회담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중국에게는 기습이다 그래서 기습. 서프라이즈라는 거야. 환영한데 그게 왜 서프라이즈? 플레전트 서프라이즈,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그때 말하는 서프라이즈는 기분 나쁜 서프라이즈라는 거지. 어디 감히 혈맹국가에 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사전 상의도 안 하고 네가 미국 가서 나를 제쳐놓고 정상회담을 해? 정상회담 하는 내용에서 지금 남북한에도 비핵화하고 종전선언을 동시에 추구한다 한데 야 남쪽은 종전선언의 정전협정의 서명자도 아니야. 내가 서명 당사자야. 중국을 빼고 어떻게 정전협정 논의를 하냐. 가로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그 대목에서 이제 간단하게 하나 짚고 아까 물은 이야기로 가자면 지금 현재 이 1년에 1월 달 들어서 평창 올림픽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 정상회담 발표 그리고 이제 특사 파견 이런 과정들에서 한국이 중국, 북한과 상당한 부분 짜고 진행을 했을 건데 중국이 이제 기분이 나빠졌다는 부분은 짜고 한 부분을 좀 넘어선 부분이 발생을 했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라기보다는 중국이 우리한테 대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보다 미국을 지금 엿을 먹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소장님이 지적하신 짜고 치는 것은 솔직한 소리로 셋이서 짜고 치기보다는 나는 제일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정부라고 보는 이유가 우리 정부가 대북 특사단에 가가 5명이 앉아있을 때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북핵 폐기하겠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소장님도 아시잖아요. 김정은이가 한 얘기는 딱 한마디야. 선대윤. 비핵화가 선대의 윤이다 했지만 첫째 내가 비핵화 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고 두 번째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가 미국이나 한국이 이때까지 말해온 이 한국이란 건 문정부 이전까지의 정부가 말해온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전문가도 얼마나 논란을 했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는 김일성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는 핵 개발하겠다. 그때는 김일성이가 말이 된 거예요. 말이 된 이유가 우리는 핵이 없는데 남쪽에는 미국 전술핵을 가졌으니까 그거 없애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91년 9월 26일 날 부시 대통령이 전술핵 다 철수했어. 그럼 91년 이후에는 핵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우리는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북쪽의 김일성은 그걸 비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핵이 없는 상황에서 전술핵도 내보내고 한반도가 더 이상 핵을 안 만들겠다고 약속까지 한 그 다음 해부터 북한은 본격적으로 핵을 만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2년 IAEA 인스펙션 받으라니까 북한이 안 하겠다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 팀 스프리트 중간에 중단 안 하면은 우리는 남북 대화할 수 없다. 그래서 처음으로
1976년 이후에 처음으로 92년 팀 스피릿가 잠깐 중단됐단 말입니다. 지금 뭐 키 리졸브 뭐 이런 것처럼 얼지 포커스처럼 그때는 팀 스피릿. 예, 팀 스피릿가 사실은 지금 키 리졸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때는 막 40만 이렇게까지 동원해가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해왔기 때문에 김일성은 그렇게 얘기하고 난데 핵이 없는데 그 주장을 하다가 그다음 김정일이가 정권을 받으니까 무슨 소리를 합니까? 우리 보고 또 핵 없애라 하면 그 얘기를 언제 했어요? 내가 전날 또 얘기한 것처럼 2006년 10월 9일이 처음으로 핵실험 한 날 아닙니까? 핵실험 딱 해놓고 김정일이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 전 세계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핵실험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나온 얘기가 조선반도 비핵화고 그게 한반도 비핵화예요. 다시 말하면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첫째,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우산도 없애고 둘째, 한미 군사훈련할 때 핵항모나 핵잠수함 같이 핵 전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없애고 세 번째, 핵을 쓰는 주한미군도 내보내고 네 번째,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하라는 이 패키지 전부 다가 남한에서 실천할 때 그게 상응하는 북한의 핵도 폐기하겠다는 게 한반도 비핵화예요. 이미 전술핵이 없는데 비핵화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핵과 관련된 전략 자산이나 핵, 우리 거 우리의 핵 그러니까 핵 그 우산, 네. 미국의 핵 우산까지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내보내야 예. 너희들은 그걸 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핵 만드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 2006년도에 아마 이종석인가가 예. 미국의 핵 우산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노무현 정권 때 공공연히 하기 시작을 했죠. 저는 2006년에 그 뭐 소장님 내보다 기억력이 더 좋은데 2006년인 거는 모르지만 이종석이 그때 안보실에 있으면서 그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예, 했죠. 왜 그 얘기가 또 나왔냐면 그 당시 약간 딴 얘기지만 우리가 뭐 국방 자주권을 찾아야 된다고 뭐 전자권 이한이니 어쩌고 난리를 칠 때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제가 중국이 안 짰다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두 번째, 북한은 한 번도 우리에게 비핵화를 직접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는데 대북 특사단 5명이 각색한 거예요. 각색. 데피니션을 정의를 우리 편에 맞게다가 갖다 붙였는데 사실은 제일 문제라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할 때 그 뜻을 몰랐겠어요. 다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소 이랬는데 한국에는 불소 해갖고 미국 가니까 이제 코뿔소가 되고. 그렇죠. 한국에 와갖고 국민들한테 불소라고 선전을 하고 미국 가가는 불소보다 더 비싼 더 좋은 걸 가져왔습니다. 코뿔소. 증거가 뭐냐 하요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님 들어보십시오. 김정은이 얘기한 게 위원장이 얘기한 게 비핵화는 선친의 윤이다고까지 말했는 거 보면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대홍보를 한 거죠. 마치 남북 정상회담과 5월달 미북 정상회담만 끝나면 한반도가 바로 평화하고 핵이 없어질 것처럼 대국민 사기예요. 대국민 사기. 이러니까 중국에서는 구태여 짜고 될 필요가 없는 게 이번에 북중 회담에서 중국이 한 것은 저는 딱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북한에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말한 게 한국하고 둘의 전번에 특사단이 왔을 때 약속한 게 한반도 비핵화지 요걸 확인했을 거라는 거죠. 그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도 계속 얘기해 오던 거예요. 짝을 맞춰서. 다시 말하면 쌍중단과 쌍계병행.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면은 여기도 소위 말하는 폐기라는 용어는 절대 안 쓰고 비핵화를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쌍계 전략 뭐 너무 소장님이 더 잘 알지만도 진짜로 동시에 추진해라 2개를. 비핵화와 평화. 더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하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같이 해라라는 건데 중국은 그 입장을 한 번도 안 바꿨으니까 이번에 북한을 만나가 김정은에게 확인한 게 1. 너희들이 전번에 3월 5일 날 남쪽에서 5명 왔을 때 한반도 비핵화라 했지 북한 비핵화라는 얘기를 절대로 안 썼지 요걸 확인한 거고. 두 번째로는 북한에게 뭘 얘기한 거냐 하면은 겉으로는 내놓고 못 도와주겠다. 내가 겉으로 내놓고 유엔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는 건 세계 눈치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1년 필요한 것이 너 북쪽에 1년 총 해봐야 GNP가 50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게 상응하지는 몰라도 뒤로 도와주겠다. 어떻게 도와주냐. 야, 꼭 돈이 정식으로 통계로만 잡혀야 되냐? 철광이나 뭐 석탄 우리가 가져온 게 수입한 게 훨씬 적었지만 돈을 노동당 39호실로 돌려보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세 번째, 미국의 트럼프를 만나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비핵화, 다시 말하면 핵 폐기하고 미국의 핵 폐기까지는 않더라도 일단 우리가 미사일을 동결할 테니까 내 말을 듣는 즉시, 내 말에는 김정은 말을 듣는 즉시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그리고 11월 달까지 미사일 발사, 11월 당신 중간선거까지 미사일 발사 안 할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도 숨을 쉬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당신이 내 체제는 안 무너뜨리고 정권 유지해 준다니까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엔 제재 좀 풀어달라. 요 세 가지를 먼저 들이대라. 그래가 트럼프가 안 한다 하거들라.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다시 지시를 하겠다. 뭐냐? 중국도 이때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 게 너희들한테 실질적으로 핵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너도 알다시피 이번에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혈맹이고 헤어질 수 없는 관계고 뭐 선조로부터 내려오던 이 소중한 북중 관계를 영원히 끌고 가겠다고 김정은도 맹세하고 시진핑도 맹세한 것처럼 그 뒤는 다 알아봐 주겠다. 네가 그렇게 하면 미국도 쉽게 군사적인 제재는 못 구한다. 군사적인 제재로 들고 나오는 순간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이라고 집단 자위권을 발동시켜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끼어든다는데, 나도 너의 동맹국이니까, 유일한 동맹국이니까 네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제재를 받으면 중국도 동맹국으로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가 가만히 설 수 없으니까 그거 걱정 안 된다. 이 얘기하러 간 거예요. 자, 그럼 저도 네. 대략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네. 일단은 지난번에 문재인이 그 시진핑을 만나러 갔을 때 네네. 한국 측이 대략 북측과 올림픽 기간에 네. 이제 이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네네. 북한을 불러서 네.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서 비핵화를 프로세스를 해보겠다. 네. 이런 부분을 시진핑이한테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아,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북한과 어느 정도로 물밑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는 아니더라도 네네. 대략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북경에서 북한 사람을 만나고 한 거지. 중국이 양해를 안 하는데 북경에서 남북 간의 접촉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왜 그러면 네. 이 시진핑이 지금 이번에 김정은을 이 타이밍에 불렀냐? 네. 김정은이 지금 2011년 12월인가에 예. 등장을 했죠. 맞습니다. 아버지 죽어가지고. 예, 12월 17일 이후. 예, 그러면 지금까지 김정은이 근 한 6년이 몇 개월이 되도록 중국은 김정은하고 관계에서 예. 겉으로는 대면 했지만 예. 실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네. 미국을 지고 흔드니까 네. 미국의 중요한 어떤 전략 군 자산들이 네. 이 북한의 핵에 매몰돼가 예. 붙들어 놓는 효과가 있잖아요. 중국은. 네네. 그럼요. 미국 신경이 여기 쓰인 사이에 중국은 딴짓거리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네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서로 좀 짜고 니하고 내하고는 안 만나지만은 물밑으로는 내가 너네들을 후원해주고 네네. 또 너네들의 압력 넣는 거를 막아주고 네. 최대한 그걸 하고 있다. 그건 네네. 서로가 잘 알고 있는데 네네네. 왜 이 타이밍에 네. 우리가 정체를 드러낸 거야? 정체를 드러내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대충 이 둘이가 내연인 줄은 네. 다 아는데 네. 왜 이 타이밍에 니하고 내하고는 눈이 맞았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 집 앞마당에 불러갖고 네. 전 세계의 과시를 이 타이밍에 하는가? 그거에 미국에게 대해서 하는 얘기죠. 이 여자는 내 여자니까 너가 5월달에 만나가 속닥속닥 해가 내 여자를 네 쪽으로 끌어당긴 생각하면 내가 도끼 자루가 찍겠다는 이 얘기예요. 나한테 줄 것 다 준 관계고. 그러니까 미국에게 내가 지금 투자도 엄청난 지금 관계니까 시주석이 마라 이거 얘기네. 중국을 한국보다 더 대우하고 이 쇼를 한 이유가 이설주를 왜 불렀어요? 니를 정상 국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쇼를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 한국에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직접적으로 미국으로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게 하는 이유가 네가 폼페이오하고 볼턴을 앞에 야전 사령관처럼 세우는 꼬라지를 보니까 5월달 만나가지고 네 마음에 드는 소리를 김정은이가 안 하면 바로 폭격과 내리칠락하는 모양인데 내가 가만 안 있지? 그걸 핑계로 해가 우리에게 무역을 제재하고 관세 보복을 하고 북쪽을 군사적인 제재한다 하면 나도 이판사파이다. 중국이 그 메시지를 지금 미국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알 거 다 하고 알고 저거들이 통하는 거 다 알지만 내놓고 이때까지는 저 여자 내 여자니까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여자니까 내 말 듣고 사는 여자니까 건드리지 마 소리를 직접적으로 안 했는데 이제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
그 보면 김정은이가 이 전 세계 최강의 밀당의 고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 한국을 흔들어가 미국을 끌어내고 미국을 흔들어가 이제 시진핑을 우리 둘이 내연의 관계라는 걸 만방에 선포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쳐가지고 네.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네. 미국하고 협상이 잘 되기보다는 결렬될 가능성이 큰데 훨씬 크죠. 결렬됐을 때 지 혼자서 그 뒷감당을 하려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중국이 이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막아주고 또 어떤 형태로든 돈을 대주고 이 두 가지를 해주라는 부분을 이번에 가서 받아낸 거죠. 확실히 한 거라. 예, 이거라고 받아낸 봐야 거죠.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다시 정리하면 김정은에게 준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비핵화 하지 마.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리비아가 1년 10개월 만에 저거 있는 똥 묻은 뭐 묻은 진짜 병 묻은 속옷까지 다 갖다가 미국 테네시에 있는 연구소에 창고에 때려였듯이 너 그런 바보짓 절대 하지 마. 리비아도 봤지? 우크라이나도 봤지? 너도 댕강이야. 그러니까 제가 핵은 붙들고 있어. 내 김정은이 너한테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이야. 네가 핵 없으면 돈이 있냐 힘이 있냐 나라 땅덩어리가 크냐 인구가 있냐 경제가 제대로 되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있어.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주는 메시지가 미국한테 5월달 김정은이가 핵 폐기를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단번에 안 한다고 해서 바로 못 쳐. 트럼프의 네가 이때까지 쇼를 볼턴이나 폼페이오 앞에 세워놓고 군사적인 제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 옵션을 끝까지 생각한다. 쇼하지만 그게 만약에 김정은에 대해서 하나라도 한다면은 너가 세계 평화를 가장 사랑하는 국가가 사람한테 무기를 사용해? 너희들이 중국 인권이 세계 최악이라는데 너희들이 하는 게 더 최악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런 무역 제재를 우리한테 관세 제재를 하는 거 옳은 거냐 하고 되붙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 한번 결렬됐다고 곧바로 미국이 너네들한테 안 된다는 거지. 그 얘기 하려고 찍으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겠죠. 이번에 김정은이가 가려고 몸부림 친 게 아니고 저는 제 방송할 때 얘기했어요. 시진핑이 불렀다고 저는 그거 저기 제가 어디서 정확한 소식통한테서 들었는데 저는 소식통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말에 부합되는 부분을 그게 뭔가 하면 시진핑이가 왕이 외교부장을 시켜서 김정은을 5번 오라니까 김정은이가 가겠다 하면서 시간을 좀 끌다가 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 확실히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제가 분석해 볼 때 이거는 무조건 시진핑이가 불렀다. 그런데 어제 한국의 언론은 정말 한심하게 김정은이 적극적으로 중국에 가겠다고 해서 갔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제 방송에서 뭘 했는가 하면 아니 트럼프하고 문재인과 관계에서 문재인이 미국 간다고 트럼프가 받아주냐. 맞습니다. 트럼프가 오라야 가는 거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시진핑하고 김정은하고 관계에서 국제관계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그거는 말을 하는 거야. 정말. 왜냐하면 시진핑이 발표문에 지금 소장님 얘기와 같은 맥락에 저 똑같이 동감하는 게 시진핑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특별한 시기에 의미 있는 방문을 해준 왜 특별한 시기냐고. 몸값이 제일 좋은 그러니까 특별한 시기라는 건 이때까지 6년 동안에 한번 와주소 해도 가도 안 하고 내도 아버지처럼 국빈으로 한번 받아돌라 해도 콧방귀도 안 끼더니 왜 이때 불렀나? 중국의 입장으로 봐도 특별한 거예요. 자기 카드를 북한이라는 핵카드를 가지고 미국에 쓰기에 가장 좋은 때다라고 판단한 특별한 의미 있는 니하고 내하고 지금 이 북중 사이를 소위 말하는 북쪽을 사실 관계를 더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연대를 확실히 해가지고 미국에게 우리가 전달할 메시지를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하기 전에는 비핵화 안 해.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동시에 호흡을 맞춰 할 수 있다는 게 의미 있는 계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라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참 이게 영화 게이사의 추억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해서 기생학교 이제 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련으로 이제 남자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성인이 되면 이제 초약권을 경매를 붙여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 중에서 서로 이제 높은 가격을 부르는. 그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김정은이가 한국 사활 건드리고 미국 사활 건드려서 자기 몸값이 제대로 비싸게 올라간 시점에서 시진핑의 지금 부름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의 몸값을 최대한 높여준 게 김정은의 타이밍을
정말 탁월하게 잡는 센스도 있지만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도와준 꼴이 돼. 그 조금 뭐 조연 연출이야. 일당도 안 받는 조연 연출이에요. 지도 내고 조연 연출한 거야. 왜? 김정은 입으로 비핵화 하겠다 하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비핵화할 것처럼 떠들어 제끼고 국민 전체에 그렇게 홍보하고 미국 가가도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보세요.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가 뭐냐?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같이 한다는데 거기에 정면에 대고 북한에 하는 얘기냐? 야, 지금쯤은 내가 니도 아는 얘기 똑바로 할게. 나는 처음부터 비핵화 한 얘기도 한 적도 없고 일괄 타결한다는 얘기도 안 했고 그건 니 왜 싼 소리야. 나는 단계적 비핵화 이상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이렇게 보면 성격이 다른 문제를 섞어놨어요. 하나 보면 종전선언도 이 종이로 하는 거고요. 말로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평화협정도 말로 하는 거고 미북 수교도 말로 하는 거고 불가침 협정도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비핵화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류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행동이고 실제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그러니까 짬뽕하고 짜장면을 섞어갖고 동시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으로 이렇게 잘라서 하자. 그럼 북한이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이 아들 좀 바보 아이가. 그러니까. 근데 바보인 게 아니고 저는 바보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다 알고 있으면 마치 김대중 바보인 대통령 척 하는 거. 바보인 척 하는 거. 그게 더 괘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많이 김대중 들어보는 대통령 때 햇볕 정책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돈 갖다 주면 북한이 항복하고 핵 개발 안 하고 인민들 먹여 살릴 거다고 대한민국의 햇볕 정책을 대대 홍보하면서 그 돈을 갖다 준 거예요. 그 돈 갖다가 북한 핵 만들게 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니 이 정부는 북한이 핵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노벨 평화상 받겠다는 거야. 네, 그렇죠. 노벨 평화상 그러면- 돈을 지불했는데 네. 겉으로는 마치 북한이 그걸 가지고 경제를 살려서 햇볕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쏘아주는 척인 거죠. 그래 지금쯤이면 정부가 나서가지고 물론 베트남은 말을 지금 이렇게 되니까 줍기도 어렵지만 지금쯤은 좀 솔직해져야 돼요. 오늘 여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때까지 노력한 결과를 드디어 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을 결실을 맺는 이건 국민을 이렇게 속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무슨 남북 뭐 정상회담 자문단 고문단회가 46명을 뽑아놨는데 밥에다가 콩 섞어 놓듯이 한두 명을 서너 명을 46명 중에 서너 명을 보수와 진보 양쪽을 다 생각을 넣은 것처럼 구색을 갖추어 놨는데 구색 갖추어 놓으면 뭐예요? 첫째 그 사람들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반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미 문 대통령이 대북 특사단 5명을 보내가 어떤 형식으로 비핵화를 하든 나는 관심이 없다. 그냥 남북 정상만 하자, 회담만 하자라는데 포커스를 맞추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런 쇼를 한들 만나가지고 그럼 남북 정상회담이 단번에 일괄 타결 안 되면 그때 가서도 문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까지는 우리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는 역사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한자리에 앉아서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대해서 고민을 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발전시키면 이게 얼마나 평화에 큰 주춧돌이 되겠습니까? 이거 홍보할 각색까지 지금 다 만들어 놓고 눈에 빤하게 보이는 결론을 바라보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좀 하자면 이 남녀 짝짓기 무슨 사랑의 버스 같은 걸 운전을 했는데 거기에 탄 남자 여자끼리 그 버스 안에서 짝을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저들끼리 눈이 맞아가 다 내려가 좀 숲으로 다 들어가 버린 얘기죠. 예?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밟고 가다 보니 탄 사람들이 다 내려버렸어. 아니 쟤한테 우리가 여기서 짝지어가 버스비를 갖다가 줄 이유가 뭐 있냐. 그냥 우리끼리 가서 해결하자고 지금 다 내려버린 거 눈이 맞아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짝짓기 버스 운영이 파탄이 났는데 네. 이 사람들은 뭐든지 둘러대잖아요. 지금 그렇죠. 김정은이가 아니라고 김대중이라고 우겨다가 국정원이 몰랐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중국이 미리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줬다. 그 뭘 이야기해 줬냐 하니까 어제 발표하기 10분 전에 한국에 이거 발표한다고. 그게 중국이 미리 김정은이 가는 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오늘 아침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김정은이 탄 21 차량의 북한 특급 열차가 아니고 한밤중에 한국의 AN-5투기를 타고 오거나 공기 부양정을 타고 서해안으로 북한 특수작전 100명이 내려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도세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야. 에? 한밤중에 내려와가지고 한전에 뭐 전력 공급 이 망을 흩뜨리고 광화문 이 맨홀 뚜껑 열고 들어가가 전산망 엉망으로 뒤집어 놓고 팔당
뭐 수원에 물 내려오는 진짜 원수원지에 가서 진짜로 안 할 소리를 거기에 무슨 생화학무기, 화학무기 좀 뿌려도 그리고 7, 8시간 후에 다시 AN2기 타고 AN2기라는 것은 사실은 저공비행을 하고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소련에 이게 레이더에 안 잡히고 골프장 같은 데 내려가 사람을 내려주고 다시 타고 갈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망에도 안 걸리고 밤중에 와가 지도 새도 모르게 그런 교란 작전을 일으키고 가도 한국 정부에서 그게 밤에 누가 했는지도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안보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평양에서 기차가 가는데 네. 그 기차가 레이더나 저 위성으로 봤을 때 한국이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거는 기능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상당히 일반 기차의 모양과는 다른 형태의 기차고 그 다음에 그것이 평양을 출발해서 단동 국경을 넘어요. 지금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중국 북한 사이에 국경을 넘어서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 기차가 통째로 평양을 출발해서 이 압록강을 넘어서 단동에서 갔다가 하루 썼어. 자고는 또 그 다음날 그 기차가 움직여서 북경으로 가는데 이런 것도 북경에서 이상한 사람이 왔는가 교통 통제가 걸리고 뭐 경찰이 난리가 나고 길이 막 전부 막히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뭔가가 지금 북중 간의 문제가 지금 있다. 그래서 이게 김정은이 가는 게 아니냐라고 놓고 이제 아닐 경우가 혹은 김정은이가 아니고 김여정일 수 있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김여정이가 갔다면 중국이 저렇게 길을 통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산을 떨고 난리가 났을 것인가? 아니 길을 통제하는 것도 몰랐다는 꼴이죠. 지금 청와대가 네. 말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한국의 중국 특파원 기자들이 그걸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알았다는 특파원이 알아내는데도 예. 우리나라에 수조 원을 쓰고 있는 국정원은 그 정보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그러면 거예요. 봅시다. 국정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이나 수사를 하지 않고 그렇죠.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해외 그게 정보 대포, 예? 해외 정보원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게 해외 안보부 정보원인가 뭐 해외 통일정보원은 이렇게 막 이름을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면 예산도 훨씬 더 많이 북한하고 해외 정보만 수집할 그러면 그쪽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면 기차가 보통 큽니까? 깁니까? 김정은이 기차는 보니까 21차량. 굉장히 크고 길더라고요. 그런 기차가 한마디로 지상을 통해서 북경까지 가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시진핑을 만나고 이미 밥까지 먹고 있는데 여기는 그게 뭔지를 몰랐다고 하면 이게 지금 국정원이 저기 직원이 아마 내가 볼 때 그건 한 7, 8천 명은 될 거고 돈도 수조 원을 쓸 건데 저게 제정신인 조직이냐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고 존재의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인 사감이 아니라 직책상의 문제로 서훈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상 북한을 저렇게 많이 아는 분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아주 30년을 북한 하나에만 매달려 연구해온 사람이에요. 할 때 북한에 가서 좀 아니 살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번에 임동환 씨 갈 때도 그랬고 박지원 씨 갈 때도 전부 다 다 한 거예요. 북의 내용을 손바닥처럼 아는데 먼저 특사단으로 갔다가 되돌아와가지고 지금 북한이 비핵화하겠습니다 하고 할 겁니다라고 보고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양반이 정말 국정원의 차장으로 있을 때 1차장으로 있을 때 3차장으로 있을 때 자기 역할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높은 자리 갔는데도 국익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안타까움도 있고 이번에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 나는 일본하고 미국이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인민대회당 안에서 사열식을 하는 정도까지 했어요. 해줄 건 다 해줬더만요. 아니 그러려면 최소한 동원된 공식적인 인력만 해도 수백 명이 넘는데 이걸 지도 새도 모르겠다. 일본이 정말 정보에는 뛰어나거든요. 네, 그런데 도사실이 타고 이번에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어요. 이걸 정말 정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걸 지도 새도 모르게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북중 간에 한반도에 우리가 5월달 미북 정상회담도까지도 김정은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안 됐다고 자기들 북쪽에서 보면 결렬 수준을 갖다 했을 때에 항상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한테 해온 태도를 보면 웃을 때 항상 뒤통수를 쳤어요.
우리하고 웃으면서 우리는 국내 신문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가고 있을 동안에 북한은 서해 5도나 아니면 1군단이나 5군단 채널을 통하거나 4군단은 바다 쪽이니까 1군단이나 5군단을 통하거나 아니면 AN5투기를 타고 야들을 특수단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한반도에 정말 도발을 지도새도 모르는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걸 이 정부가 생각이나 하고 있겠냐 이거예요. 자, 인민대회당이면 한국의 이제 일종의 무슨 국회의사당 의사당이죠. 객인 그거보다 돼서 훨씬 더 크죠. 그런데 보통은 사회를 그 카페트를 깔고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이제 의장대가 사회라는 거 예,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밖에서 하면 미국의 위성이 네. 북경의 인민대회당에서 지금 사열이 진행되네. 외국에서 기빈이 왔나 봐. 그러면 확대를 해라 해가 딱 보면 김정은이 땅딸이 왔다. 뭐 이래 신체적 특성이 두드러지니까 금방 포착이 될 거야. 근데 실내에서 사열을 해버리니까 지금 그것이 사열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이 일체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이런 정보도 하나 못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간첩 잡는 사람이 거의 간첩들하고 매일 지금 통하고 있잖아, 내통을. 간첩 잡는 사람 있어요, 한국에? 아니 옛날엔 간첩 잡던 기관의 장이니까. 그래서 지금 매일 내통을 하고 한라인 전화까지 나눴다 그러고 네. 지금도 뭐 공개적으로 오늘 뭐 이 판문점에서 회의를 한다 하지만 네. 실제로는 이 회의 결론은 미리 다 내려놓고 그럼요. 협상 다 할 건데 그럼요. 그런 정도로 주고받고 왔다 갔다 통화하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김정은이 저렇게 북경 갔는지도 모르고 헛땅을 아니 치고. 저는 모른다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거는 알고 지금 속아주는 거예요. 알고 뭘 위해서? 엄청난 남북한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문재인 정권 때 해냈다. 이거 홍보에 모든 코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 여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권이 그 전에 소위 말한 좌쪽으로 기울어진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국민을 집단 세뇌를 지금 해가고 있다니까요. 집단 세뇌를. 그런데 뭐 집단 아무리 세뇌를 해봤자 결과가 증명할 건데 좀 있으면 결과가 쪽박이 될 아니 텐데. 그거는 소장님처럼 소장이 세상 대한민국 5,100만이 자기처럼 그냥 똑똑하고 문제를 북한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소위 말하는 낙관론이 나오지. 국민들의 대부분한테 물어보세요. 남북 정상회담 하는 걸 68.5%가 환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정상회담을 환영하는데 정상회담의 결과가 그다음에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가 쪽박이 되었거나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쪽박이 될 줄 모르니까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쪽박 될 줄 알면 환영합니까? 아니, 그냥.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남북 정상회담 하면 진짜 북한 핵 폐기하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서포트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이미 우리가 세뇌가 된 거예요. 더구나 얼마 전에. 스스로가 보수라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이게 뭐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자기들이 따지고 들어야 될 한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도살장에서 소가 딱 죽이려고 몸에다가 마크 표시를 하니까 잉크로 그러니까 소가 이대로는 못 죽는다고 들고 받아버려가 이 소 도살을 하는 사람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중상을 입고 소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취총을 잡고 다시 잡혔는데 네. 경찰에 네. 그러니까 이게 죽을 때 다른 소들은 멍청해서 죽는가 이렇게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하늘나라 왔네 이리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소는 죽는 걸 알았으니까 더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국민들 다수가 뭐 나라가 망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다가 망해버리는 게 더 나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같이 좀 알면 눈에 보이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황 소장님한테 내가 반기가 아니라 열을 내면서 반론을 제기한 게 곧 결과를 봐야 된다 하는데 저는 결과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뭐냐? 이게 지금 나라가 정말 국민 전체가 집단 세뇌를 당하고 있구나. 진짜 너무나 많은 숫자가 스스로 괴벨스 역할을 하고 있구나. 괴벨스의 센터가 바로 청와대구나. 이런 의식을 가진 그런 의식을 갖고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똑바로 왜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할 수 있었어요? 알아서 긴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 전쟁 빚으로 엉망이 된 독일을 바로 수렁에서 건져준다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하이 히틀러가 된 거 아니에요. 전 국민 전체가. 지금 국민 전체가 무슨 남북 정상회담 한다니까 바로 68.5%가 바로 핵 없어지는 거 알아서 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낙관론은 정말 너무 좀 아니다라는 생각.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은요.
이 문재인, 임종석 두 사람이 베트남 갔다가 UAE 가는 도중에 예? 이 김정은이가 북경을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이 자신들이 지금 뭐 준비위원장을 맡아가 제가 그랬어요. 무슨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맡은 사람이 UAE를 왜 가냐?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일 다 해놨고 이제 낙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수국 꼴통들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 하고 자신만만해져가 여유가 생겨가 이제 베트남도 가고 UAE도 가고 이렇게 가는 차에 김정은은 북경을 가버렸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문 정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가? 이 북중 정상회담이 네. 이렇게 보면 지금 중국이 한국의 최근까지의 태도에 대해서 야 너네들 중간에서 참 안 시켜도 알아서 잘 기고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 세 개를 한다 하겠습니까? 중국이 봤을 때 이것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고치고 자빠졌네. 니 내 속을 그리 모르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중국이 바로 지금 들고 나온 게 뜻대로 안 되면 제일 먼저 중국이 우리한테 거는 거는 사드, 제2의 사드 경제 보복식으로 가고 그것이 너무 국제사회의 눈에 드러난다 혹은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상황으로 될 것 같다 싶으면 그 전 단계로 작년 10월 30일 강경화 장관 당신 입으로 얘기한 게 우리한테 약속한 게 뭐야? 삼불 정책이야. 그거 지금 실천해. 이렇게 우리로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뭐 어디 가서 매 맞고 한강에 분풀이 하는 것처럼 아니면 아버지한테 꾸중 듣고 개 강아지 발로 차는 거를 그 강아지가 한국 신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중국은 그렇고, 자, 일본은 지금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서 정말 이빨이 삐득삐득 갈리지 않겠습니까? 이빨 뽀득뽀득 갈리지만 사실은 일본이 지금 통탄하는 거 보면 뭐냐 하면은 일본이 심지어 약간 미국에 대해도 되게 섭섭한 생각이 있어요. 6월 달에 지금 무슨 뭐 북일 정상회담 한다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섭섭한 생각이 있는가 하면 일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가 다 대북 제재에 힘을 합친다 해서 그거 하나만 쳐다보고 갔다. 지금 제일 열심히 했지. 우등상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제일 열심히 했죠. 그거 하나만 쳐다봤는데 어떻게 미국이 우리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우리를 재팬을 패싱하는 꼴을 만드느냐. 너무 섭섭하다. 이 마음이 분명히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중국이 미국이 이 김정은이가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트럼프한테 바로 만나자고 했는데 트럼프가 40분 만에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중국이 충격을 받고 이 괘씸한 놈 네가 혈맹이라는데 내한테 형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네 마음대로 그냥 트럼프한테 만나자고 얘기를 해? 너 맛 좀 봐. 그 심리하고 비슷한 심리가 있으니까 지금 허겁지겁 일본은 워싱턴을 달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북한에다가 신호를 넣은 거 같아요. 우리도 또 만나자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일본은 그렇다 치고 일본은 한국은 또 얼마나 믿겠어요. 끝까지 얄미운 짓 한다 생각 들겠죠. 한국은 이미 찍혔죠.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 대목에서 네. 지금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을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거는 이미 눈밖에 났죠. 그런데도 한국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한국이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에 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전석에 다 앉혀가 자기가 주도해서 데리고 간다는데 네. 탄 사람들이 전부 운전수를 갖다 다 주워 패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보다도 지금 앞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길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비유를 했냐. 북중회담이 딱 있는 날을 현재 이 타이틀 매치가 복싱 타이틀 매치가 3회전 갈지 5회전 갈지 세계 타이틀 선수권처럼 12회전 갈지 모르지만 1회전의 스코어 중국 8점, 미국 5점, 북한 5점, 한국 마이너스는 줄 수 없으니까 0점입니다. 이렇게 내가 판결을 내렸어요. 이유가 한국은 지금 타이틀 매치에서 지가 미들급인지 플라잉급인지 라이트급인지 헤비급인지도 모르고 둘째 지가 그 안에서 박싱을 해야 할 때 파트너가 누군지를 지금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맛이 갔네.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점수를 마이너스 줄 수 없어 제로로 했죠. 마이너스 점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진짜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미국으로 지금 발길 차이죠. 중국으로부터 하여금 까불지 마. 그래도 우리가 너희들이 말이야 너 나라 경제의 70%가 무역으로 먹고 살고 그 70%의 25%를 우리한테 장사해가 1년에 350조 이상을 벌지만 그래도 북쪽이 내한테는 더 가까워. 이 한방 된통 맞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네. 그 중국 가서 10끼를 먹는데 무슨 뭐 공식적으로 먹은 거는 2~3끼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혼밥 먹었잖아요.
시진핑이 문 대통령하고 밥을 먹은 건 딱 한 끼입니다. 한 끼죠. 한 예. 끼인데 그다음에 저- 김정은은 세 끼를 밥 먹는데 두 끼를 시진핑하고 먹은 네, 거예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 8시간이더만요. 두 끼에 8시간.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한국이 중국한테 아무리 비벼봤자 북한하고 중국은 서로 간에 서먹서먹한 척해도 순식간에 그냥 예? 완전히 막 하룻밤을 아니라 네. 진짜 천년의 이 네. 정이 새록새록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번 기회에 제일 메시지가 미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예요. 결국 너들 허락 없이 미국이 내 허락 없이 미국이 짝짝꿍 하는 거 절대 허락 안 하는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도 뭐 종전선언 너들은 정전 1953년 7월 26일에 너나 여기에 서명에 볼펜 질 자격도 없었는데 너 진짜 서명한 나를 빼두고 뭐 네가 중시내비를 해서 미국 하고 북한 둘이 앉아가서 서명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내 허락 없이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러고 너들이 내 말 듣고 싶은 말이야. 전번에 사드 보복할 때 봤지? 한 수조만 너들 상처를 주니까 정신없더구만. 18개월 동안 완전히 KO 판치 먹은 인간들처럼 입에 거품 풀고 있는데 야 너들 무역 앞으로 내 힘들게 한다. 왜? 미국이 내한테 힘들게 하면 너들도 당연히 중국하고 무역하는 너도 힘들게 되는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너 어려워. 이 메시지 한국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가 저 굿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저 땅은요. 저기에 주인으로 가는 사람은 순식간에 주변에 이 5개 나라들을 적으로 다 만드는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대대로. 이 정권들이 아니, 옛날에 그래도 이만큼은 아니죠. 그럼 이만큼은 아니지. 네. 그럼 갈수록 그것도 기능이 더 탁월해지는 네. 것 같아요. 순식간에 적으로 만드는 게. 그때는 한 4년 걸려서 다 적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불과 한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적으로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아니 그때는 솔직한 소리로 양쪽 다한테 잘 보일락 하다가 좀 밑빙기지만 잔머리 굴려가지고 여기가 요 소리하고 저거가 저 소리하고 그러진 않았죠. 그때는 좀 저기 근무를 갖다가 오래 안 하고 또 쉬는 날도 많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됐습니다. 좀 덜 부지런해서 사고도 덜 쳤지요. 근데 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사고를 아주 제대로 쳐버리네. 아니 부지런한 걸 치면 이명박 대통령 억수로 부지런하죠. 아침 7시부터 밤 7시까지.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돈을 모았다가 지금 저렇게 고생을 하시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일부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아, 예. 네, 일부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